전국의 바둑학교 제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만수입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이번 한 주는 비도 참 많이 오고 후덥지근한 정말 여름 장마 날씨였는데요. 어떻게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무사하게 한 주간을 보냈다는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일상이 매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소중함을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최정 선수와 김은지 선수 바로 금요일날 열렸는데요. 최정 선수가 제가 최근에 부진이 거듭되고 있는데 이거는 1년 정도는 지켜봐야 된다. 변화의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롱런을 할지 정말 팍 꺾일지는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번 주에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최정 구단과 김은지 선수 대결을 좀 관심 있게 봤는데 처음부터 매우 어려운 바둑을 두어가면서 최정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네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앞으로가 더 재밌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간 바둑학교 TV,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바둑을 대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질문과 또 바둑으로 설명드리는 또 만들어가는 코너이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바둑의 어떤 기술적인, 수법적인 부분도 있고요. 바둑 외적인 부분도 있고, 하여튼 바둑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질문 주시고 또 그걸로 설명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설명은요. 6700님이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모양은 뭐 많이 두시는 그런 정석입니다. 이 정석 하나 익히는 게 어릴 때는 쉽게 되죠. 하지만 점점 기억력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정석을 쓰는 게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근데 지금 요 모양은 참 여러분들께서 이제 오랫동안 훈련을 받고 또 바둑 TV를 통해서 많이 관전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두어지는 그런 정석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정석도 어려운 게 굉장히 많지만 네, 일단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넘어가 보고요. 자, 오늘 설명과 질문 주신 거는 바로 요 모양에서 진행을 할 건데요. 자, 백이 밀어온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들 백이 저 일로 밀어온 것은 어떤 의도인지 혹시 생각을 해 보셨어요? 네, 백이 일로 밀었다는 거는 이제 아래쪽을 모양을 키우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흑도를 공격하려고 하는 건지 일단 이걸 먼저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백일로 이렇게 밀어왔을 때 이 바둑의 구조가 있어요. 이 바둑에는 정말 이거는 불변, 움직이지 않는 원리가 있는데 이 모든 귀에서 시작한 도는요 변으로 가고 양쪽 변으로 갑니다. 따라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두 곳을 같이 봐야 된다. 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여기에 두시면은 사람이라면 이쪽에 네 돌이 몰려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여기만 쳐다보게 돼 있어요. 이 백이 일로 밀어오게 되면은 상대가 이 돌을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서 느는 수를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러지 않으세요? 하지만 고수들은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수들은 돌이 몰려 있는데 가서 또 둡니다. 고수들은 텅 빈 데로 갑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걸 내가 지키겠다라고 마음을 먹어도 멀리, 먼 곳으로, 넓은 곳으로 간다 그 얘기죠. 하지만 기량이 약하면은 이 오밀조밀하게 좁은 곳에서 몰려 있는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더 좀 이제 고수가 되면요 상대가 왔을 때 객관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상대가 이걸 공격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당연히 미는 걸 안 두게 돼 있어요. 공격하려면 뭐 잡는 수도 둘 수 있고요. 최소한 아마 다가가는 수는 최소한 두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둑 두실 때 이런 경우 많잖아요. 이쪽에 두고 공격한다고 다가오는 경우 많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공격하게 되면은 한쪽의 변, 다른 한쪽의 변 이렇게 둘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백이 공격을 하려고 했다면 이쪽을 두겠죠. 하지만 실전에서 밀었다는 얘기는 이쪽을 키우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둑은 내 입장에서도 보시고 상대 입장에서도 보셔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백은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걸쳤습니다.
걸치게 되면 역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귀를 지키시는 방법이 있고, 세 개. 또 하나는 협공을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귀구침이 지금 맞을까요? 아니면 협공이 맞을까요? 네. 협공이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내가 뭐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 8칸이잖아요. 3, 3은 말 그대로 3칸이잖아요. 자, 고수와수의 차이를 제가 이제 이 바둑에서 말씀드리는데, 요 질문하신 6700님 입장에서는 크게 알쏭달쏭 하신 거예요. 바둑은요, 독박이 없어요. 독식이 없어요. 다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더 많은 걸 얻고 좁은 거를 상대에게 주면 돼요. 8칸을 먹고 상대가 3, 3에 들어가면은 이쪽을 또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흑도는 어쩔 수 없습니다. 왜 흑은 어쩔 수 없나요, 여러분들? 네, 이 모양이 백의 모양이잖아요. 그럼 백이 열 몇 개가 있는 지형에서 내가 홀로 들어가니까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한 다음에 또 이쪽 모양이 커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두세요? 네, 자, 돌이 1선, 2선, 3선에 가 있죠? 돌이 높게 가니까 높게 가면은 백에게 이 아래쪽을 주고 흑은 이 넓은 쪽을 또 이게 지우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고수들은요, 나의 돌이 있는 쪽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하수들일수록 상대 돌 쪽으로 돌진해 갑니다. 고수들일수록 나의 돌이 있는 쪽으로 모양을 잘 넓힙니다. 두 번째, 하수와 고수의 차이는 고수는 넓은 쪽으로 가서 좁은 쪽을 상대에 줘요. 그 과정에서 사석작전이라고 하죠. 내 돌을 버리면 더욱더 고수고요. 하지만 하수는 그 조금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자리를 두고 넓은 자리를 뺏깁니다. 지금 이 모양에서도 실제로 대구를 하실 때 나중에 보면은 이쪽을 지키고 여기를 두시는 경우가 이렇게 뒀는데요. 매우 잘못된 선택이죠. 근데 딱 이런 모양에서 또 이제 흑의 입장에서 백이 여기 잘 둬도 3, 3에 들어가신 경우는 좀 드물어요. 보통 이걸 못 죽이니까 뛰어나가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결과적으로 백이 변도 차지하고 귀도 차지하고 이런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 간에 내가 조금 상대에 줘야 되는데 주지 않으면은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흑이 이제 손을 빼고 이쪽을 두게 되는데요. 백이 여기를 둔다면 어떻게 둬야 됩니까? 네, 여러분들은 이제 좁은 지역으로 돌이 가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 넓은 쪽으로 가고요. 그 넓은 지역을 뺏기면 상대가 좁은 데로 가겠죠. 이게 하수의 심리이기도 하고 뭐 어쩔 수 없기도 하고요. 고수들의 바둑을 보면 이런 식으로 넓은 데를 먼저 변을 딱 맞고 상대가 움츠러들죠. 아래로 가면은 중앙을 뒤집어 씌워요. 그러면 하수들은 이게 살았나 죽었나 판단하는 게 쉽지가 않죠. 또 살았다고 쳐도 이 주위가 다 하얗게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후 바둑을 둘 때 당연히 승률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고수와 하수의 차이에 대해서 6700님의 질문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고수는 일단 나의 돌이 있는 쪽, 그러니까 여기 밀었잖아요. 나의 돌이 있는 쪽을 기준 삼는다. 자, 두 번째, 상대가 어쨌든 이게 내가 선택을 했을 때 좁은 지역이 있고 넓은 지역을 판단할 줄 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진 않잖아요. 우리가 실전 때 잘 못해서 그렇지. 자, 다음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연속해서 나온 건데요. 붙이고, 자, 이게 공격을 갖습니다. 자, 이 이후에 이제 변화가 생기는데, 6709님의 이 질문의 핵심을 요약을 해드리면은, 뭔가 좀 불만스럽대요. 뭔가 좀 만족이 안 돼. 예. 구체적으로 제가 뭐가 만족이 안 되세요? 라고 하면은, 내가 쫓겨다닐 때 뭔가 좀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뭔가 이상하대요. 내가 일방적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그래서, 바둑이란 독식이 없다. 그리고 또 하나가 거대한 순환이다. 요걸 두 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흑이 여기를 이제 한 칸을 붙였습니다. 백이 벌려야 되는 곳을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백이 나쁜 거예요. 프로들의 바둑을 보면은 이런 데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에요. 세 칸이죠. 여기 있으니까 하나, 둘, 세 칸. 여기가 이제 더 넓어요. 프로들의 바둑을 보면은 저 돌 두 개를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건 좀 어려우시죠? 실전에서도 이게 한 칸을 뛰어나갔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이쪽을 지켰습니다. 잘 둔 겁니다. 근데 상대분 여기 이제 약간이라도 벌렸고요. 뛰는 거는 뭐 지극히 정상. 백이 뛰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항상 얘기하는 게 변을 차지해라. 변을 차지해라. 이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두셨대요. 근데 이제 반대로 여기를 얻어맞으니까 그 이후에 내가 이제 굉장히 나빠진 것 같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자, 여기서 아까 첫 번째, 이 아래쪽에서 설명드렸던 거 이해하시죠? 내 돌 쪽으로 간다. 두 번째, 넓은 방향으로 간다. 흙이 어떻게 보면은 내 돌 쪽으로 가고 있고요. 넓은 방향으로 가서 이게 집이 되고 있어요. 잘한 겁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불만이 생길까요? 네. 이게 세상 이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내가 얻은 거는 잘 안 보입니다. 내가 얻은 이익은 실제보다 훨씬 작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내가 약간의 손해를 보거나 내가 돌이 쫓기는 거는 실제보다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거는 비단 바둑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 심리학자들의 이 실험과 연구에 따르면은 내가 얻는 이익보다 내가 좀 손해를 보잖아요. 그게 3배 이상 우리는 더 크다고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는 우리가 AI가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느끼는 감정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시면은 내가 얻은 이익이 있으므로 내가 손해보는 것도 조금은 있다. 즉 거대한 순환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이득을 봤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조금 손해를 좀 봐줘야 됩니다. 참고로 이건 이제 붙여나가는 맥이고요. 실전 진행을 보시면은 실은 이분이 6700님이 너무 잘 두고 계신 거예요. 자,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뭐가 실수냐면은 여기서 그냥 뛰어나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젖히고 막 끊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우울하게 됐는데 지금 실은 하나도 잘못 둔 게 없어요. 심리적인, 이 마음적인 요소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얻는 이익은 이상하게 작게 보이고 상대의 떡은 커 보이고 그것 때문에 그렇고 또 내가 공격을 당하면은 뭔가 조급해집니다. 근데 나는 왠지 사부님이 얘기한 대로 변을 찾아라고 해서 도긴 뒀는데 이게 좀 심심해요. 심심해요. 그런 심리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후 진행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 이 바둑이란 게 결국 마음이다. 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3급 정도, 기형급수 3급 인터넷으로 6단 정도 되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안 되는 수를 두지 않는다. 되는 수를 두는 거예요. 내가 잘못 뒀다고 해도 되는 수를 둡니다. 뭐가 잘못이냐? 작전의 잘못.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음의 잘못.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둑이 참 어렵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음 질문 또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전국에서 혹은 저희 세계에서도 많은 저희 제자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 문자로도 보내주시고, 전화하시는 분도 있고,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또 뭐 메일로 보내시는 분도 있고, 참 다양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가장 이제 뭐가 어렵나요? 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바둑은 싸움이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더 나아가서, 싸워야 될 때인가, 싸우지 않아야 될 때인가, 그걸 판단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판단하는 거는 고급자의 영역이고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제 끊었습니다. 끊고, 자, 이제 이었어요. 자, 6606님의 이제 질문인데요. 흑 2로 끊고 백이 이었을 때, 이게 싸울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요 모양을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것 같으세요? 네,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끊었잖아요. 끊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일단은 싸우겠다는 뜻이죠. 일단 전쟁을 이제 싸움에 시작을 했으면
그때는 이제 뒤돌아보지 않고 어떻게 두냐? 나가야 돼요. 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제가 복귀를 하거나 설명을 드릴 때도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싸움을 할 때는 나가라, 나가라. 포석을 둘 때는 변해점을 둬라.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제가 생각해도 정말 몇천 번은 얘기한 것 같습니다. 몇천 번은 좀 심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싸움이 시작이 되면은, 네, 나가시는 거야. 자, 나가셔. 참고로 단수 치는 건 아니고, 네, 늘고. 상대가 뻔하잖아요. 막으려고 들 거 아니에요. 그럼 늘어서 두면은, 백이 이쪽을 잇는 것은 이제 터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맞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수가 이제 세신 분들은 수가 이제 그 다음이 읽히시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읽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나갈 수 있는 곳은 다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젖히고 일단 나가는 거죠. 그럼 맞고 나갈 때가 하나밖에 없죠. 나가고 일단 다 나가놓고 얘기해야 돼. 그런 다음에 자 이제 보세요. 약점이 하나, 둘,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 그럼 어디를 끊어야 돼요? 네, 가운데를 끊어야지. 그러니까 하나, 왼쪽, 자, 오른쪽, 가운데. 여기 딱 끊어버리면은, 지금, 네, 양쪽이 맞복이다, 이거죠. 양단수와 끊기는 게 맞복이. 그래서 이걸 수일기를 처음에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일단은 계속 나가다 보면은, 자, 나가는 사람은 길이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막는 사람은 여기도 막아야 돼, 여기도 막아야 돼, 여기도 막아야 돼. 세 방면을 막아야 되니까, 당연히 약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약점 하나, 약점 둘, 아까 약점 세 이런 식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공격이 그래서 어렵고 잡는 것이 그래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싸울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건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 바둑에서 끊어서 싸움을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나가야 돼. 계속. 나가다 보면은 나는 나가는 길이 한 길인데 상대는 여기 저기 여기 다 막아야 되니까 상대가 틈이 생긴다. 그래서 자신 있게 일단 밀고 나가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자, 다음 질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네, 4027님. 예, 저희 주간 바둑학교 TV에 가장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 분 같습니다. 또 실제로 저도 이제 뵌 적이 있는데 또 많이 늘기도 하셨고요. 뭐든지 이게 적극적으로 할 때 많이 늘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우선 질문의 요지를 보면은 협공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두지 말라고 하는 게 정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네, 여기 붙이는 정석 붙여서 젖히고 느는 거 있죠? 요거는 이제 9점 정석이라고 그래요. 9점에 우리가 제가 변 차지를 많이 얘기하는데 이 변이 다 차지하고 두잖아요. 그러니까 변 차지가 중요하지 않죠. 네, 그래서 이건 9점 정석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두는 게 이 붙임 정석. 네, 요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각가지 사연이 있는데 어쨌든 안 두셔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 안 두셔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일단 여기 붙이는 정석 가운데로 붙이는 거. 두 번째가 이 아래로 붙이는 거. 요거는 일단 정석을 두지 마셔라.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뭘 써야 돼요? 라고 하면 제가 일단 여러분들은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 일로 굳히고 싶으면 날일자 두시고 협공하고 싶으면 일단 한 칸 협공 로제 요거 둘 중에 하나 골라 쓰셔라. 근데 이게 이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둑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백이 흙에 이제 굳히거나 뭐 벌려요. 상대가 걸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흙은 여기서 굳힘을 써야 돼요? 아니면 협공을 써야 돼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고수들은 나의 돌이 있는 쪽으로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의 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양에서는 협공을 하셔야 되는 거죠. 반대로 이쪽으로 걸쳤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흙은 굳히는 수가 있고 협공하는 수가 있어요. 어느 쪽으로 주셔야 돼요? 네, 이쪽에 나의 돌이 있으니까 네, 이쪽으로 두셔야겠죠. 모양이 바뀔 수도 있죠. 모양이 바뀌어서 이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뭐 협공이냐 굳힘이냐 고르시는 건데 누구 돌이 있냐 이걸로 따지는 거죠.
근데 이제 흙이 그래서 유리한 건데, 백의 입장에서도 요즘에 이제 AI 시대의 프로들은 좀 다릅니다. 프로들은 다르고, 프로가 두는 것 같고 여러분들 쓰시는 거를 그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실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상대가 두면 갈라치기를 쓰세요. 갈라치기를 쓰면은 상대의 흙의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협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3을 상대가 들어갔어요. 내가 여기를 두고 늘었고 뒀는데 상대가 밀었다 이겁니다. 이제 젖혔대요. 자, 이 젖힌 게 일단 심리적으로 뭐가 있어요. 나중에 또 설명드리고, 젖혀 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또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더니 상대 끊어오더래요. 젖히면 죽잖아요. 여기 뒀는데 상대가 딱 끊어오니까 여기 죽게 생겼죠? 그래서 이걸 잡았더니 이게 한 점이 잡혀서 내가 아무리 봐도 이상한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내가 둔 게 가능하냐? 이런 질문 하셨네요. 자, 여러분들, 지금 4027님이 하신 질문들이 있어요. 정석대로 상대가 도와주면 좋은데, 정석대로 잘 안 두어지게 됩니다. 내 잘못은 아닙니다. 상대가 정석대로 안 두는 걸 뭐 어떡합니까?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예. 근데 여러분들 정석대로 두는 게 결국에는 중요한 게 맞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잡혔잖아요. 어쨌든 간에 흙이 잡혔어요. 잡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 왜 잡혔는지를 좀 설명을 집중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요. 여러분들 아까 끊기는 약점이 많아지면 탈이 꼭 나요. 사화가 꼭 나요. 일단 첫 번째로 끊기는 게 하나가 생겼습니다. 요것도 일단 하나까지는 그냥 넘어가요. 근데 붙이고 젖히고 이제 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점이 있잖아요. 그럼 약점을 항상 정확하게 있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이것저것 많이 보시는 분들이 넘어가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있죠. 넘어갈 거면 여기 이제 젖히면 안 돼요. 자, 약점 하나까지는 둘 수 있어요. 그런데 약점 2개부터는 무조건 사고 납니다. 3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여기 두시면은 잡히는 것 때문에 여기 두고 끊기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돌이 왜 잡히냐? 상대가 잘 둬서? 아니죠. 내가 늘어도 되는데 스스로 약점을 남기고, 이어야 되는데 스스로 약점을 남기고. 돌이 잡히는 이유는 2가지예요. 스스로 약점을 남기고, 네, 스스로 약점을 남기고, 2번째는 스스로 안으로 갇히고.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혔다. 이제 변으로 나가는 길이 막혔죠. 그럼 어디로 가셔야 돼요? 이제 중앙으로 뚫고 나가셔야 되는데 대부분 이런 데서 이렇게 두신단 말이에요. 스스로 안에서 갇히는 수들을 많이 두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나중에 스스로 갇힌 다음에 상대가 3-3에 오면 사고가 터져. 사고가 터지면 꼼짝없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돌이 잡히는 건 2가지다. 스스로 끊기는 곳에 남기니까 여기 끊기고 저기 끊기면 이건 잡히는 거고, 스스로 안으로 갇혀버려도 결국 잡힌다. 내 상대가 잘 둬서? 아닙니다. 내가 못 둬서. 내가 뭘 못했냐? 예, 약점을 남길 필요가 없다 이거죠. 네. 매우 간단한 겁니다. 자, 이 다음 문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간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1561님의 바둑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을 이제 짚어가서 잘 두셨어요. 가운데 쪽에 백의 흙의 세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자, 이 모양에서 백이 1의 자리는 굉장히 호구자리 급소입니다. 호구자리 급소 다음에 흙이 2였는데, 중앙의 세력이 이제 흙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끊기면 큰일 나는 겁니다. 백은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까? 간격의 중요성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점 잡는 게 아니라, 호구자리죠? 굉장히 좋은 수를 두셨습니다. 요 2였는데요. 기본적으로 돌과 돌의 간격은
몇 칸이 기본일까요? 네. 한 칸이 기본입니다. 즉, 내가 상대 돌이 뭔가 하나 있어요. 한 칸을 떨어뜨려서 두시죠. 이렇게 두거나 이렇게 두시는 분 안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석에서 보면 그렇고요. 또 흙이 내 모양을 둘 때도 내 돌과 이 돌도 한 칸을 떨어뜨리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 간격입니다. 협공할 때도 이렇게 이건 협공이 아니거든요. 네. 일단 내 돌과 상대 돌이 하나가 떨어뜨리는 거. 요게 이제 기본이고, 우리 정석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 두실 때도 이렇게 한 칸을 두잖아요. 한 칸.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똑같은 거죠. 네. 백이 한 칸을 띄셔야 돼요. 이렇게밖에 진행을 할 수는 없어요. 실전에서는 그냥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흙의 다음 급소 한 방에 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 자리가 어디가 될까요? 이쪽 이제 흙이 세력이 거대해요. 네. 팍째니까 이 다음에 이제 백을 잡으신 분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끊어서 탁 넘어가면 이게 결국 끊어진 거죠. 이제 이쪽을 연결이 안 되니까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두고 막을 때 또 들어가니까 또 다 끊겨요. 그래서 결국 요 한 방으로 백은 일단 정상적인 연결은 쉽지가 않은 겁니다. 뭐가 잘못됐냐? 네, 호구 자리를 둔 다음에 기본 행마 간격은 일단 한 칸이다. 일단 한 칸. 그래서 기본 원리에 대한 바둑이라는 게 어렵다 하면은 어려운 거고 한없이 어려운 거고, 이게 쉽다라고 하면은 은근히 쉬운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 정석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돌이 상대가 뭐 이제 그 사이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도 이제 돌이 붙는 거예요. 이런 수도 좋은 게 아니죠. 들여다 보면은 나도 이제 붙는 거예요. 그 기본 간격을 일단 잘 지키셔야 되고, 여기가 또 가운데잖아요. 가운데는 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기본 간격에 대한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또 질문 설명드릴게요. 이번 주가 질문이 참 많았네요. 자, 7790님의 모양입니다. 저 상변. 그 정석이 저 모양이 많이 나온다 말씀을 드렸죠. 백이 한 칸으로 띄었는데, 자, 여러분들 백의 모양에 허점이 있습니다. 자, 어떤 허점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요 정석은 뭐 이제 정말 국민 정석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참 많이 보시고 이단 제치고. 다만 이게 제가 여러분들이 그냥 쓰시니까 제가 뭐 차마 말을 못하겠는데, 네, 이게 뚫었을 때 백이 만만치가 않아요. 백이 쉽지 않습니다, 원래는. 근데 뭐 대부분 이으시고, 또 뭐 있는 게 정석이니까 저도 뭐 정석을 가지고 뭐라고 제가 할 수는 없죠. 자, 어쨌든 이렇게 둬서 백이 한 칸을 띄었는데, 여러분들 백의 모양에 이게 이렇게 단단한 모양도 허점이 있습니다. 급소가 눈에 보이시면은 백이 한 방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 우선 급소란 호구자리 급소를 얘기하는데, 요 자리가 첫 번째 급소입니다. 어디일까요? 네, 호구자리 급소. 끊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백이 막으려고 네, 여기를 둬야 되는데, 그럼 백이 흙이 마무리를 어떻게 하죠? 자, 많은 분들이 단수 치고 있고 이렇게 두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고수분들은 좀 달라요. 고수분들은 이게 보이니까 여기서 이쪽을 먼저 둡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둑이란 거는 끝없는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거든요. 그러면 근데 우리가 생각을 바둑을 둘 때는 하나밖에 안 떠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꽁수에 걸렸다 그 얘기를 하는데, 꽁수에 걸린 게 아니라 수읽기의 능력이 차이죠. 여러분들은 딱 하나만 보고 그냥 떼깍 두는데, 바둑은 기본적으로 둘 중에 하나다. 내가 여기 두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뭔가가 있다 이거예요. 그거를 보는 게 고수죠. 예. 뭐 대단한 고수도 아닙니다, 실은. 그러면 한 3급 되는 거예요, 3급. 네. 자, 그래서 요 형태의 호구자리, 네, 이런 약점이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7790님의 질문이었는데, 제일 쉽다라고 하면 쉽고요, 제일 어렵다면 어렵고. 근데 아까 제가 이 쉽다라고 생각이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모양이 보여야 됩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이 패턴이, 그러니까 반복되는 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호구 자리는 제가 맨날 급소는 언제 두라고 맨날 그래요.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급소 자리 둬서 이게 돼, 안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거기 실제로 뒀냐, 안 뒀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여다보는 호구자 급소 둬놓고, 그 다음에 내가 실력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따지게 된다, 이거지. 급소 자리는 손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일단은 둬보자. 일단 해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립니다. 자, 다음 질문은 이제 8401님의 질문인데요. 8401님께서는 어떤 질문을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돌이 잘 잡히신대. 돌이 잘 잡히신대. 제가 근데 아까 돌이 잡히는 이유는 상대가 잘 둬서가 아니라 내 잘못 때문이다. 내 잘못의 두 가지 때문이다 말씀드렸죠. 하나가 스스로 내 돌이 막 끊겨. 이 얘기는 결국 상대 돌을 뭔가 공격하고 잡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끊기는 데를 지켜. 첫 번째. 두 번째가 내가 스스로 갇혀. 네. 요 형태가 이제 굉장히 많다. 기력에 따라 뭐 차이가 많습니다만 내 스스로 약점이 많다. 약점을 안 지킨다. 이거는 그래도 웬만큼 두시는 분들 얘기야. 그쵸? 근데 내가 스스로 갇힌다.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기원급수로 5급에서 7급 사이 분들, 5급이 약한 분들, 요런 그 이하 분들 바둑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백이 살아야 됩니다. 네, 백이 살아야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 백이 장면들 보시면, 어떻게 두고 있어요? 네. 뭔가 갇혀버렸죠. 네, 그러니까 갇히면 안 되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자, 근데 갇힌다고 잡히는 건 아닙니다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모든 돌은, 자, 이쪽으로 귀를 예를 들면은 두 방향이다. 그렇죠? 여기를 두면 이렇게 양쪽의 방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두 방향이다. 변을 뒀다라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두 방향이다. 네, 두 방향이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두 곳이 다 두어졌어요. 어쨌든 간에. 뭐, 이유가 어쨌든 간에 두 곳이 다 두어졌어. 그러면은 이 돌의 입장에서는 아래로 가거나 일선 쪽으로 가거나 위로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고수들수록 위로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은 밑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일단 내가 뭔가 돌이 놓이면 변으로 가는 게 두 곳일 수밖에 없죠. 따라서 상대가 하나 두면 내가 두 개를 여기 두면 되니까 원래 돌이라는 게 잡힐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가. 근데 어찌어찌 이유든 간에 이거는 뭐 꼭 여러분들 잘못은 아닙니다. 어쨌든 양쪽이 막혔어. 그러면은 네, 계속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면은 상대가 또 막을 수 있죠. 네, 그러면은 또 이쪽 길도 있고요. 여기 길도 있죠. 그러니까 두 곳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들은 막힌 데를 막 붙여. 그래서 또 죽는 거예요. 막힌 데를 가니까. 여러분들 막힌 데를 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잡히는 이유가 이런 위치인데, 시장에서도 여기를 두니까 막힌 데를 가잖아요. 막힌 데. 막혀서 이제 두시는데, 여기 왜 두시냐라고 하면 다 뻔해요. 이유가. 네. 살려고. 자, 그런데 뭐, 살 수 없는 공간이거든요. 자, 우리가 4월에 가장 중요한 격언 중 하나가 6, 4, 8 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6집 이하는 잡히고 8집은 산다. 그 얘기인데, 하나, 둘, 셋, 넷, 5집이니까 얘는 못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착각이죠. 이렇게 둬서 내가 이제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손을 빼. 두다가 또 막혔어요. 살았구나 생각하고 손을 빼. 그래갖고 잡히는 거예요. 어떻게 잡히나요? 네, 궁도 좁히고 호구 자리 막으면 이제 아시겠죠? 네, 급소 때리고. 그러니까 이걸로 결국은 이제 잡혔던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질문이 참 많았습니다. 좋은 질문도 많았고 고급자 입장에서 판 전체 혹은 심리적인 부분도 있었고 마지막에 보신 것처럼 단순하게 일단 죽고 사는 게 먼저잖아요. 제가 항상 복귀 드릴 때 설명 드릴 때 바둑이 늘고 싶으세요? 일단 잡히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많이 드려요. 잡히면 안 된다. 잡히는 이유는 두 가지다 이거예요. 첫 번째, 끊기는 게 스스로 내 돌이 끊겨. 두 번째, 나 스스로 돌이 갇혀버린다. 이 두 가지.
네, 하여튼 각자 기력에 맞게 우리 여러분들 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질문과 여러분들의 궁금증으로 만들어 갑니다.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뉴스 시간입니다. 제 바둑학교 뉴스니까요. 여러분들의 소식을 많이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5841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제 보이기 시작을 했다. 굉장히 나의 잘못을 깨달으니까 기력이 올라가는데 너 그 맛이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를 고치면은 바둑판 10개가 바뀝니다. 비가 4개, 변이 4개잖아요. 중앙도 있죠. 그래서 하나가 고쳐지면 10군데가 고쳐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 고치기가 좀 만만치 않아서 그렇지 어디 고쳐지고 내가 바둑 실력이 는 게 느끼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바둑이 안 늘어서 답답하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를 깨달으면 이게 지금까지 고생했던 거에 10배를 가져온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책을 보다가 김연아 선수 아시잖아요. 김연아 선수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내가 남들보다 10배를 노력하면 보상은 2배가 생긴다.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그만큼 나의 모든 노력과 공부가 온전히 오진 않는다는 얘기죠. 하지만 어쨌든 남들보다 2배만 늘어도 그게 어딥니까? 실제로 내가 했던 모든 공부가 다 내 것으로 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5841님처럼 하나만 고쳐보자 이런 생각으로 공부하시면 밝은 미래가 올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3940님이 또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초반 70수 여러분들 많이들 보고 계시죠? 82강까지 공부를 하셨대요. 야,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1강부터 100강까지 보는 게 처음에 만만하게 생각을 하셨겠지만 좀 강의 하나당 30분은 되거든요, 최소. 그러니까 대략 그냥 보통 50시간 되는데 이거 보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82강까지 공부를 했는데 처음엔 지지부진했다가 라이벌에게 갑자기 5연승을 하면서 실수를 바꾸셨대요. 그러면서 내가 평생 이 사람과 아주 좀 흙만 잡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구박을 많이 당했는데 드디어 흙으로 이제 승리를 하고 100까지 넘볼 수 있게 됐다고 하시면서 매우 기쁜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80강까지 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꾸준히 하시다 보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다음 뉴스 전해드릴게요. 8798님께서요 미래의 프로들에게 옥수수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여름이잖아요. 옥수수가 제철이죠. 지금 이제 물론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프로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바둑 프로들 물론 다들 고생들 많이 하지만 어쨌든 프로인데요. 하지만 프로가 되기 위해서 이 더운 여름날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어린 중고생, 초등학생 꼬마들이 있습니다. 그 꼬마들을 위해서 8798님이 옥수수를 왕창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매우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간혹 이게 좀 선물을 하고 싶다, 내가 후원을 하고 싶다 이런 연락을 주시는 경우 있습니다. 부담 없는 한도 내에서요 먹을 거라든지 등등등 보내주시면 저희가 아이들과 잘 먹겠습니다. 자, 이번 주 바둑 뉴스 시간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 즐겁고 재밌는 여러분들의 소식 또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주간에 두어졌던 수많은 프로바둑 중에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우리가 배울 만한 점을 요약해서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주간 프로바둑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바둑이 또 선정이 됐을까요? 최근에 여자 프로리그가 개막을 했습니다. 남자 리그는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여자 바둑이 유독 많아서 그 중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김주화 선수와 이나연 선수 간의 대결을 여러분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 바둑을 이제 프로들의 바둑을 볼 때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이 패턴입니다. 패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는구나, 이런 식으로 두는구나, 이 패턴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이 3-3에 들어가는 수들을 많이 두는데요. 이거는 어쨌든 프로들은 이렇게 두지만 여러분들은
걸쳐서 두시는 게 승률이 더 좋습니다. 실제 프로바둑에서도요, 10대, 20대들은 3-3을 들어가요. 요거는 굉장히 어려운 변화를 그때 다 외울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30대 이후부터는 3-3에 들어가기보다는 걸치는 수를 많이 둡니다. 그리고 실제로 걸치는 게 나쁘다, 좋다, 이건 의미가 없고요. 실제로도 AI 돌려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왜 들어가냐? 10대 때니까. 10대 때는 기성세대들이 하라는 거를 따라 합니까? 말을 안 듣죠. 그들만의 방식이 있고, 그들만의 뭐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만의 방식, 3-3인데, 여러분들은 10대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조심해서 쓰시기 바라고요. 자, 이 모양에서 첫 번째 장면이 되겠는데, 백이 급소를 일단 때립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급소는 항상 언제 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보이는 즉시 계속 돌아. 보이는 즉시 돌아. 지금, 김주하 선수가, 지금 장면도 보시는 것처럼 100일, 호구자리 급소죠? 호구자리 급소를 뒀는데, 이 급소의 효과는 무엇인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어라 그 얘기죠. 이어라. 네. 근데 잊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도 두진 않아요. 이런 상태로 일단 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일단 급소자리를 둬 놓고 얘기해라. 둬 놓고 얘기해라. 근데 프로들은 이렇게만 하고 이제 손을 뺍니다. 급소의 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백이 이 흙의 모양을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3선에 있는 경우가 있고, 4선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3선에 있을 때는 이게 어떻게 들어가죠? 네. 이쪽으로 어깨 짚어서, 네, 밀어 올리면은 한 칸을 띱니다. 그러면 원래 이제 호구 자리를 둬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둡니다. 자, 오늘 질문 중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기본적으로 중앙에서 두는 모든 행마의 기본은 한 칸이다. 한 칸, 한 칸, 한 칸. 즉, 요 돌을 미리 갖다 놓음으로써 한 칸, 한 칸, 한 칸 간격이 되지면 내가 나가는 면적이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급소의 첫 번째 효과는 뭐냐면은 상대 모양에 들어갈 때 얘가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예, 타겟에 도움이 되라고. 이게 첫 번째 효과. 이게 한 70% 됩니다. 가장 큰 겁니다. 사선에 있어도 이런 식이 되거든요. 막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 돌이 왔을 때 미리 해 놓는 게 도움이 되죠. 네, 그래서 첫 번째 효과는 가장 큰 의미는 타겟할 때 도움이 되라. 두 번째는요, 요즘 AI 바둑에서 특히 그런 게 있는데, 축이에요, 축. 축이 관련될 때 이게 꼭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AI 시대에서는 우리 프로들이 외우두기 때문에 요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큰 도움은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하다 보면은 도움 된다. 자, 세 번째 요소는 나중에 하면 안 받아요. 나중에 예를 들면 흙이 이렇게 모양이 넓어져 있어. 그러면은 나중에 두면은 이거 뒤집어 씌우겠죠. 네, 그래서 나중 하면 안 받기 때문에 미리미리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 급소는 언제 돌아? 보이는 즉시 바로 돌아. 지금 프로의 바둑에서 좀 나온 형태인데요.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하세요. 똑같은 모양 안 나오지만 동일한 이런 상황은 반복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백이 이제 벌렸고요. 상대가 걸치고 모양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백이 이쪽으로 띄어서 상변의 모양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프로들은 이 모양을 어떻게 깰까?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드리고 다 말씀드렸어요. 다 하고 있는데, 자, 그래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주는 그런 장면에 나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대 모양에 가실 때 기본적으로 이제 중심축이 있어요. 중심축이 항상 변의 점이에요. 변의 점. 귀에서는 귀의 점, 변에서는 변의 점. 자, 그래서 일단 얘가 중심축이에요. 그럼 이제 상대가 뒤집어 씌워요. 그럼 여기서 우리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내 돌이 하나고 상대가 5개예요. 나가야 된다. 왜 나가야 된다. 어디로 나가요? 막혔잖아요.
막혔죠? 아래로 갈 필요 없죠? 유일하게 여기만 있는 겁니다. 따라서 네, 이렇게 한 칸을 띄워요. 자, 3선에 있으면은 돌이 어떻게 돈다고요? 어깨지품으로 간다 그랬죠? 똑같아요, 위치가. 그래서 여기를 두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건데, 원래 한 칸을 띄는 게 답이라 그랬죠? 한 칸을 띄는 게 답인데, 지금 여기를 푹 째면은 이일 때 어쨌든 끊어지는 수가 남아있다. 그래서, 자, 우선 기본은, 항상 기본은 점입니다. 점을 일단 기억하시고, 요런 약간의 이제, 흙이 조금 당하는 게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돌이 3선에 있을 때는 어깨지품이 시작점이 됩니다. 그러면은 밀게 되면은 결국 그 한 칸의 점을 자동으로 얻어가게 되는 겁니다. 상대가 중앙으로 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뛰게 되면은 어쨌든 깨는 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게 명쾌한데, 여러분들 꼭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은 내가 죽었는데, 결국은 내가 잡혔는데, 그래서 다음에 둘 때 이렇게 안 두시는 거야. 내가 배운 대로 뒀는데 결국은 내가 죽었어. 그럼 내가 사람이라면 이렇게 되죠. 내가 뭘 잘못했지? 뭘 잘못했지? 근데 우리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맨 처음에 둔 것만 기억을 해. 실은 얘가 제일 잘 뒀는데. 근데 다음에는 이렇게 두시는 거야. 이러면 더 괴롭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이 잡히는 거는 왜 잡힌다고요? 첫 번째 수가 잘못돼서? 그게 아니라 돌이 스스로 갇혀서. 그러니까 이렇게 둔 다음에 여러분들 열심히 나오시기만 하면 절대 안 죽어요. 일로 가도 나오시면 절대 안 죽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 꼭 여기서 이제 살려고 바둥바둥 되시는 거야. 여기서 살려고. 그러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삭감의 시작. 일단 상대의 그 3선의 돌의 어깨지품, 이게 기준이 된다. 네, 거기다 더 기본적으로 이제 점이 중요 역할을 하고요. 자, 실전 다음지 설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여기 뒀고요. 자, 밀고 한 칸을 이제 띄웠습니다. 그리고 백이 나리자로 다른 데 뒀는데, 자, 여기서 이제 붙임을 했습니다. 자, 붙여서 싸움을 겁니다. 이거 두지 말라고 했는데 프로들은 둔다. 프로들은 두는 거. 여러분들은 두지 마시고. 젖히고 이제 늘었습니다. 여기서 그 프로들도요. 그 좀 기본을 안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몰라서 안 지키는 거고 프로들은 아는데 이제 욕심을 내. 붙이고 젖히고 늘었습니다. 그럼 흙은 어떻게 둬야 됩니까? 약점을 연결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막았어요. 욕심을 낸 거예요. 왜 안 이은 거예요? 이쪽이 이제 뚫고 나가면은 이제 모양이 좀 깨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막아서 여기 모양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욕심 그럽니다. 정말 밥만 먹고 바둑국만 두는 프로들도 팽나 공부할 때는 욕심을 안 내지만 막상 내가 실전에 들어가면은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은 말 그대로 억지로 두는 건 아니고요. 욕심이라고 제가 말씀은 드리지만 억지는 아니에요. 다만 그게 조금씩 누적이 돼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자, 어쨌든 끊었고요. 흙이 이제 늘어야 됩니다. 는다는 게 뭐죠? 네, 넓은 데로 가라는 얘기죠. 이쪽으로 요거 두시면 안 돼요. 네, 닫힌 공간 있죠? 고수는 넓은 데로 가고 하수는 몰려 있는 데로 가고. 자, 이게 이제 그런 차이. 백도 늘어줘야 되죠. 네, 요거 늘어줘야 되고. 흙이 이제 젖히면 안 되니까 지켰습니다. 자, 이 바둑에서요. 실전은 여기 이제 연결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 이제 씌우면은 일단 포위가 돼버립니다. 포위가 되면 기본적으로 반쯤 죽은 겁니다. 굉장히 탐나는 자리인데 여기 백이 못 둡니다. 흙이 붙이고 젖히는데요. 자, 장면들을 보실까요? 이 바둑에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의 바둑 질문을 드릴 때도 바둑은 독식이 없다. 독식이 없다. 그래서 나눠 갖는 거다. 예. 근데 거의 수읽기도 마찬가지예요. 수읽기도
내가 모든 걸 다 독식할 수 없습니다. 나눠 가져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어려우면서 이것만 터득하면 그냥 난리가 나는 게 바로 버림돌 수익입니다. 자, 지금 장면도에 백이 3으로 젖혔잖아요. 흙의 돌을 절묘하게 하나 버림돌을 사용해서 큰 이득을 보는데 그 수익기가 무엇인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네, 판단하셨습니까? 자, 보시면은 이걸 하나 단수 나가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흙이 어떻게 버림돌을 잊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생각하셨어요? 네, 단수 따내야 되죠? 따내고 단수 여기 아니고 이쪽 석점이가 이어야 되고 다음에 뻥 뚫고 나가면 이 대책이 없는 거죠. 실은 두어지고 보면 간단합니다. 놓여지고 보면 간단한데 내가 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못 둬서 뭐 내가 실력 약해서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그 방법을 모르셔서 그래요. 방법. 네. 그러니까 내가 돌이 하나 잡히거나 내가 조금 상대에게 주는 거는 일부러라도 한다. 고수도 일부러라도 한다. 근데 여러분 작은 거에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조심해서 두셔야겠습니다. 자, 어쨌든 김주아 선수와 이나연 선수 간의 대결은 급소부터 상대 모양 들어가는 급소, 수익기의 급소,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날일자로 뒀을 때 이거 어떻게 지킨다고 할까요? 네, 호구자리 이런 급소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형태들이 나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바둑을 볼게요. 다음 바둑에 보면 요즘에 가장 핫한 선수, 여러분들이 가장 정말 좋아하시는 스미레 선수와 김채영 선수 간의 대결인데, 요즘 제가 방송하는 그 멤버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스미레 선수, 스미레, 네. 그 다음에 최정, 신진서 세 명이 뭐 독보적이랍니다. 세 명이 스미레가 이렇게 올라올 줄은 상상도 못했던 거죠. 어쨌든 가장 최근에 뜨거운 선수인 스미레와 김채영 선수 바둑을 제가 들고 왔는데, 제목을 보시면 저희 장면도 보시면 이 변차지의 중요성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AI 시대에 들어와서도 이 변을 차지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프로들은 싸우면서 변차지.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게 워낙 어렵다 보니까 변을 차지하고 싸워라. 그러니까 프로들은 싸우면서 변차지, 여러분들은 변을 차지하고 싸우는 거. 이 이치만 아셔도 기력이 그냥 승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대부분 저와 공부를 하셔서 효과를 많이 보셨다라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변차지를 많이 하세요. 근데 공부를 이제 해도 이게 별로 효과가 없었다라고 하는 분들은 공부할 때는 이제 변차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시는데 실제로는 변차지를 잘 못하세요. 실제로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가르치는 것도 우리가 이제 무술 예를 들면 뭐 소림파도 있고 뭐 화산파도 있고 이게 파가 있잖아요. 이 바둑 가르치는 것도 이게 어떤 유형이 있습니다.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 두 가지에 섞죠. 첫 번째는 저희 방식은 일단은 과거에 프로를 지망하는 어린이들을 지도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되죠. 솔직히 말하면.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어쨌든 뭔가 막혀 있어요. 그럼 막혀 있는 거를 뚫어야 되지 않습니까?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 돌파를 하는 입장에서 이 선생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자질은 반복입니다. 반복. 똑같은 말을 계속 해줘야 돼. 누구는 뭐 10번 안에 터득이 되고요. 누구는 뭐 100번 안에 터득이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천재가 뭔지 아세요? 1000번 안에 고치면 천재입니다. 이 얘기를 해요. 실제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렸을 때 어린 애들은 계속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누적이 돼 쌓여요. 꼭 1000번이 아니어도 무지무지 많이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1000번 안에 고치면은 바뀌면은 천재인 거예요. 근데 어른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듣기가 어렵죠. 저희가 그냥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어쨌든 많이 듣기 어렵죠. 많이 듣지 못하고, 또 어렸을 때는 당연히 내가 바꿔야 돼, 늘어야 돼, 고쳐야 돼, 이게 그냥 어릴 땐 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성세대가 되면 바둑 말고도 솔직히 뭐 하나 고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저도 뭐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 때문에 결국 어른이 애들한테 이제 실력 차이가 이제 조금씩 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바꿔서 얘기하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께서 1000번 안에 내가 고치면 되지. 이게 마음 편하게 먹고, 그냥 고쳐 나가시면, 아까 저기 바둑 우리 주간 뉴스에서 하나를 고쳤더니 갑자기 팍 올라가서 놀랬다. 이런 분 사연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펼쳐집니다. 자, 여러분들 제일 빨리 고칠 수 있는 게 뭐냐면 변차지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김채영 선수가 흑이고 스미레 선수가 백인데요. 백이 여기 변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떻게 둬야 되나 그 고민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김채영 선수가 자, 일단은 이쪽은 항상 여기 기준이 여기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렇게 벌립니다. 집이 없죠. 그래서 이제 스미레 선수가 치고 맞고 여기를 이제 어떤 맥을 구사를 합니다. 자, 이런 형태는 정석의 한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요거를 보실 건 아니고, 자, 백이 막았는데 이제 흑이 늘어서 어쨌든 이제 전투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변을 차지하고 싸우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두시던 이쪽을 먼저 두시고 나서 싸워야 되는 건데, 프로들은 좀 방식이 다르다. 네. 싸우면서 변 차지한다 말씀드렸죠. 어쨌든 싸움을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이 돌이 나오려고 하는데요. 흑이 3선에 돌이 가 있습니다. 아까 김주화 선수와 이난 선수 대결에서 뭐라고 했어요? 상대 돌이 3선에 있으면 내가 어떻게 둬야 된다? 또 까먹으셨죠? 네, 반복. 반복. 네, 대각선. 네. 네, 이렇게 뒀습니다. 자, 밀고. 자, 싸우면서 이게 이제 실력이면서 아주 어려운 겁니다. 흑이 요 돌 싸우는 척 하지만 실은 뭘 얻으려고 하나요? 요 돌과 요 돌 사이는 하나, 둘, 세 칸입니다. 요 돌과 요 돌 사이는 어떻죠? 하나, 둘, 셋, 넷, 5칸입니다. 흑이 2칸을 더 가져가는 거죠. 자, 그래서 스미레 선수가 원래는 한 칸 뜸이 정수인데 이미 지금 간격 대결에서 뒤쳐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라도 더 늘리려고 날일자로 두게 됩니다. 여러분들 나와 끊는 거 생각하시죠? 근데 그래서 김채영 선수가 다시 변을 차지하고 뛰면은 이게 갇히잖아요. 스미레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자 걸쳤습니다. 변차지. 백이 한 칸을 이제 뒀는데 한 칸 둔 건 여기 공격하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여기서 일단 벌려져 있는 돌은 기본적으로 크게 공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벌려져 있으면 일단 공격당하지 않는다. 손 빼라 그랬죠. 그래서 김채영 선수가 자, 여기 이제 변이 있잖아요. 자, 들어갑니다. 변차지. 자, 이렇게 두자. 지금은 이제 이쪽에 강력한 벽이 있으니까 스미레가 이쪽을 이제 지키려고 둡니다. 원래 나가야 되는데 나가봤자 막히니까요. 지켰어요. 이렇게만 교환을 하고 다시 변차지. 자, 이렇게 보시면은 흑이 너무 잘 둔 거죠. 흑이 여기 변 요거 하나 차지하고 여기 2개 차지하고 이쪽을 뒀으니까 3개 차지하고 4개 차지했죠. 변을 독식을 해가면서 이 흑이 일단 판을 유리하게 짜갔습니다. 여러분들 귀가 4개, 변이 4개입니다. 그래서 백이 이렇게 우리 2개씩 차지하는데 이 포석을 잘한다는 거는 나머지 변 4개도 사실 2개씩 나눠 가져야 돼요. 근데 흑이 포석이 더 잘한 거죠. 그래서 변 4개를 더 얻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내가 포석을 잘한다 못한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구나. 변을 많이 차지할수록 내가 잘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미레와 김채영 선수 대결에서 아주 잘 나온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주간 프로바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과 또 프로바둑을 대상으로 설명드린 주간 바둑학교였습니다. 이번 한 주도 어떠셨어요? 점점 좀 느끼게 되는 게 일단 바둑을 두는 것도 즐겁게 잘 두려면은
건강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비로소 조금씩 깨닫는 부분이긴 한데요. 자, 여러분들 즐거운 바둑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운동도 많이 하시고 또 요즘 참 덥습니다. 더우니까 체력이 좀 떨어지시죠? 좋은 거 많이 잘 드시면서 바둑 공부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바둑 공부 보시면 가끔 보면 너무 많이 하셨고 여름에 지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치면 쉬면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바둑 공부로 지치면은 이게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일정한 패턴, 일정한 공부 시간 잘 넘어가지 마시고 또 너무 안 하셔도 문제긴 합니다만 잘 유지하시면서 더운 여름날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번님 안녕하세요.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 프로 기사 김만수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새로운 책을 내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어떤 책을 내셨나요? 네, 4월 20일에 초반 70수라는 새로운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초반 치시스는 AI 방식을 만들었다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현대는 인공지능의 시대죠.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대량의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핵심을 추출하는 원리잖아요. 이번 초반 70수도 AI 방식을 도입해서 여러분의 바둑 1만 판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핵심 원리 100가지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고생하셨네요. 4단계 수준별 학습은 어떤 뜻인가요? 제가 여러분들 바둑 1만 판을 보다 보니까 대략 4단계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우선 바둑 처음 배우시고 한 기원 7급 요 정도 두시는 분들이 1단계인데 한 절반 이상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급부터 5급까지라 그러죠. 온라인으로 한 3단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요. 요 정도 기량도 한 30%는 더 있는 것 같고요. 흔히 얘기하는 5급,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상위 20% 안에 드는 잘 두시는 분들이에요. 흔히 1급이 대단하다 하는데 역시 한 상위 1% 정도가 1급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이렇게 기력대가 다양하다고 보니까 하나의 바둑책 안에 모든 단계를 다 집어넣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둑 공부는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을 한 게 바로 이 4단계로 나누는 방식이었고요. 또 하나 추가된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어려운 거를 많이 하다 보면은 포기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4단계로 나누어진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씩 시작하시다 보면은 1단계에 계신 7급 이하 분들이라도 충분히 배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단계 7급 이하 분들은 여전히 어렵지 않나요? 네, 사실 그런 부분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게 중도 포기하는 사람은 이제 수포자, 뭐 바포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100개 강의에서 17개 강의를 정말 탄탄하게 기본기를 닦는 이 과정을 생각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기만 잘 닦으시면은 포기하지 않고 고수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나선형 수업이란 어떤 의미지요? 네, 나선형 수업도 이번에 AI 방식 도입과 함께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해서 만든 수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강좌는 그냥 나열식이죠. 1번부터 10번까지 그냥 쭉 나가는 방식이죠. 볼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보고 나서 다 잊어버리지 않나요? 나선형 수업이란 같은 원리지만 4단계로 나누어졌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즉 하나의 수업이라도 4단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수업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주제가 4번 반복되니까 이를 나선형 수업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초반 70수는 전용 어플 및 홈페이지에서 문제풀이를 겸한다면서요? 네, 기존의 USB 강의는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보시는 한방향 공부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바둑학교 전용 모바일과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영상과 문제를 보시면 내가 이해를 잘 했는지
아니면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나아졌는지를 확인하면서 이 강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100개 강좌 더불어 약 2,000개의 문제를 푸시면은 정말 바둑이 안 늘 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책도 주나요? 아, 그럼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이 계시죠? 자, 초반 70수 강의를 구입하시면 어플 이용권과 교재, USB를 배송해 드립니다. 가격이 올랐을 것 같아요. 네, 좀 올렸어야 되는데요. 하지만 기존 가격과 동일하게 역시 9만 원입니다. 나름 힘든 결정이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초반 70수 강의는 제 15년 지도 경력의 노하우를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또 고민해서 만들었는데요. 뭐 한 6개월 정도 고민해서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강좌를 보고 바둑이 조금이라도 느신다면 큰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